내가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사람 날 사랑하는 것 같아서 우리 좀 더 진지한 관계로 가볼까? 이런 확신이 섰다면 이제 오픈을 해야겠죠. 근데 상대방이 떠날 수도 있죠. 그 거부당함이 슬프긴 해도 그런 나를 거부한 사람이라면 나도 거부해야 되잖아. 나는 선택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 이건 동등한 거잖아. 그가 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하자고 이해하지 못한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너무 크게 좋게만 봤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도 이 사람을 보내야지. 나에게 한 자리가 있는 것을 누구로 채우냐의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가장 나를 위하고 저 사람에게 위한 선택이 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례를 좀 받았죠. 고민 사례는 누구랑 가까워지면은 버려질까봐 계속 불안한, 자기가 이 불안함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더 상대를 내치고 못되게 굴고 아예 그냥 빨리 버려져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 같았어요. 뭐 연애에서는 뭐 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런 영희 씨 사연인데 조금 이분 성장 배경이 조금 어땠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다투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고 본인의 어린 기억에서 엄마 아빠의 싸움을 어린 영희 씨가 말리는데도 엄마 아빠는 반응도 안 하시고 계속 싸우시는 이런 기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 어린 시절에 가장 떠오르는 기억이 뭐냐 물었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막 난장판인 집안에 한 3-4살짜리 아기가 중간에 이렇게 막 장난감을 받치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았던 기억?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웠던 그 기억이 어린 시절에 거의 최초의 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뭐 공포심, 두려움이 아닐까 싶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계속 싸움을 했다면 그 엄마 아빠한테도 얼마나 진짜 질렸을까. 이렇게 내가 힘든데도 안 봐주는 그 부모가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을까, 아이한테는. 요즘에 이제 우리 조카에게 내가 또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지금은 4세니까 3-4세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남이 자기한테, 특히 엄마가 자기한테 한 말을 계속 막 놀잇감에 반복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걔 이슈는 머리를 안 감기야. 머리 감기가 귀찮잖아. 이렇게 거품 내려오고. 그러니까 애가 그 인형을 보고 너는 참 예쁜데 머리를 안 감니? 왜 머리를 안 감니? 내가 머리를 감겨줄게 해서 머리를 감기고 막 인형을 감기고 지는 안 감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남이 자기한테 가장 많이 한 말, 어렸을 때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정말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협에 노출됐으면 그 위협이 계속 자기에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그 지는 머리를 안 감으면서 인형을 머리 감기는 걸 보면 지도 이게 스트레스고 넘어가고 싶은 산인가 보다. 지도 잘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사소한 것을 되게 극복해내고 싶어 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3-4살짜리가 이런다는 거는 인간의 본질이 그러지 않겠나. 이런 되게 힘든 상황에서 아이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면 정말 상상도 못한 공포심, 트라우마 상태겠구나 라고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 씨가 관계를 자꾸 끊어내려는 이유를 찾는 그 원인은 어떤 데서 발생한 건지 궁금해요. 본능적으로 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해야 생존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안전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나한테 가장 위협을 주고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면 이 사람이 친밀함을 느낄 때 다가가기도 어렵고 친밀함 속에서 머무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계속 불안해요, 불안해요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두려운 거네. 당신 되게 두렵나 보다.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목소리가 잦아들고 차분해지더라고. 두려움인 거죠. 누구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상처받는 두려움이 아닐까, 이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 막연한 불안을 일으키고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이렇게 불안이 가득한 영희 씨와 같은 분들이 불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연한 불안이 확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호흡법이나 포옹법이나 이제 이런 기법들은 검색하면 많이 나올 텐데 순간 그런 것을 활용하면 순간 불안이 더 커져서 압도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불안이 작동되고 있는가? 자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포심,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내가 인사하는데 오늘 친구가 쌩까? 쟤 왜 나한테 저렇게 무시하지? 그럴 때 확 불안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두려움이라면 이거 나 어떡하지? 너 윗사람이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데 나는 보고서 형식을 난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 확 불안해질 수도 있는, 자기만의 이 작동되는 핵심 감정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핵심 감정은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이 끊어졌을 때 느꼈던 것 같은 굉장히 처절하게 느꼈던 결핍된 감정이거든요. 그게 올라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휘몰아쳐요, 내 마음이. 그때 내가 또 불안이 올라오네. 내가 뭐 때문이지? 그때 트리거를 봐야 돼. 트리거가 뭐냐면 오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불안한 거지? 그럼 사람이 나중에는 찬찬히 알아. 오늘 누구의 눈빛이 너무 매서웠다. 누가 내 인사를 안 받아줬다. 여기서 내가 두려움을 느꼈구나. 무시받음을 느꼈구나. 그때 자기가 핵심 감정을 느끼게 된 트리거를 알고 그래서 불안하구나 하고 자기를 토닥일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를 지금 느꼈구나. 굉장히 자기를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두려운 거구나. 그래서 두려운 거야. 맞아. 그러나 그때의 내가 지금은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압도되지 않고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가야만 우리는 계속 그 불안을 견디고 이겨내갈 수 있어요. 요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넓은 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받을 바에는 좀 적게 인간관계를 하면 되려 상처 덜 받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계속 유연하게 가는 거야. 내가 얘를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생겨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 지금 나와 관계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 친구를 좀 혼자 있게 놔둬야 될 때가 필요하잖아. 내가 어쨌든 범위를 정해버리면 내가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목매고 가야 될걸? 나 얘네들만 있으면 돼, 내 인생에. 그리고 힘들 땐 너희들은 꼭 들어줘야 돼. 힘들면 꼭 만나자. 근데 그 친구들의 삶이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고, 관계는 다차원적으로 계속 가되 1부터 10의 친밀도라면 1인 친구도 필요하고 10인 친구도 필요하나 10인 친구가 어느 날 1이 되거나 1인 친구가 1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순간 멀어져도 슬퍼할 것이 아니고, 또 가까워져도 우리 아직 그 단계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밀어낼 게 아니라 또 들어보고,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나. 혼자 살 수 없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단단하지 못해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만 연약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단단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나만 휘청거리고 사는 느낌? 얘기를 정말 많이 상담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정말 단단한 사람이 있을까? 남이 단단하고 나만 안 그런 것 같다고 비교되고 있다면 그건 조금 들어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 근본적으로 원래 단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들을 저도 보면 20대는 더 연약했고 사실 30대는 조금 더 괜찮아 보였지만 그때도 연약했던 것 같은데, 되게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왔던 것은 우연히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굳이 나한테 안 다가오더라도 인간극장을 보고라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뭔가 누군가의 그런 지지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 또는 뭐 이렇게 알바 같은 거 하면 뭐 누구라도 차 한 잔, 밥 한 번 사주는 거 진짜 고마웠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사실은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락처도 모르는데 막 너무 좋은 어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연약하다. 그러나 내가 유난히 더 연약해 보이고 내가 너무 부실해 보인다면 치유적인 관점에서 그게 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채워가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연약하니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으로 우리는 계속 넘어가는 거다, 삶의 고비를.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지 뭐. 본인의 결핍을 알고 인정하고 그 결핍을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만나는 남자친구한테도 본인의 현재 고민과 과거의 상처들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 되는가 또 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빚이 10억이 있는데 이거 숨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나자마자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의 좋은 점을 보여주기도 전에 상대방이 도망가거나 마음을 닫겠죠. 결국에는 어떤 것도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때론 내가 나의 불편함을 견디기 어려워서 저 사람 속이는 것 같으니까
다 까버리고 싶은 거야, 관계 초반에. 이거는 내가 진솔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든 이 관계가 좋았는데 파괴되든 신경 안 쓰는 관점이죠. 일단은 내가 이것을 왜 꺼내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얘기해야 될 때는 좋은 관계로 나가는 관계에 도움이 될 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가 나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이것을 극복해내려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노력 안 하면서 나 10억 빚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0억 빚인데 나는 얼마씩 갖고 있고 언제면 이걸 상환하고 있고 뭐 적어도 이런 매일매일 자기 노력이 있을 때 오픈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얘기 안 하고 응. 못 하고 이렇게 잘 만나고 있었는데 언젠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나도 막 구멍이 보이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어. 그 얘기해야 할 그 시점에 그러니까 관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감당할 걸 생각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떠나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그치. 염두를 해두고 그치. 말을 하는 거는 해도 되는. 그러니까 슬프지만 내가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사람 날 사랑하는 것 같아서 우리 좀 더 진지한 관계로 가볼까? 이런 확신이 섰다면 이제 오픈을 해야겠죠. 근데 상대방이 도저히 나는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떠날 수도 있죠.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부당함이 슬프긴 해도 그렇다면 나도 거부해야지. 그런 나를 거부한 사람이라면 나도 거부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선택받고 나는 선택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 이건 동등한 거잖아. 그가 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하자고 이해하지 못한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너무 크게 좋게만 봤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도 이 사람을 보내야지. 늘 말하지만 이게 여러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 자리가 있는 것을 누구로 채우냐의 문제잖아요. 가장 나를 잘 이해하고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해야 될 문제인 거지. 저 사람은 잘생겨서 집어넣고 싶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되게 많지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자리밖에 없다는 게 늘 고민해야 될 문제죠.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가장 나를 위하고 저 사람에게 위한 선택이 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인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이 처한 현실을 꾹꾹 밟으면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민을 던져드리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